문제 제기 섹션에서는 타겟 고객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고민을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제시합니다.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불편함을 언급해서 문제 제기를 한 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상품의 특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이때 이미지나 일러스트를 배치하거나 질문 형식을 활용하면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공감되는 내용을 먼저 넣고 질문을 던지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사진형 리스트로 제시를 하고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책까지 간단하게 넣어두었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어서 작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단 툴바에서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적당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로 크기는 860, 세로는 적당하게 만들어두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하단 툴바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프레임 위에서 클릭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ESC를 눌러서 텍스트를 종료를 하고 텍스트를 클릭을 한 뒤 프레임의 가운데로 위치시켜 줍니다. 텍스트 크기는 80으로 넣어주고 두께는 세미볼드로 넣어줍니다.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Shift A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고 레이어 이름은 텍스트 박스라고 넣어주고 채우기에서 그레이 컬러를 넣어줍니다. 텍스트는 선택을 해서 화이트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프레임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주고 이름은 03 문제 제기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패널로 가서 가로 크기는 860, 세로는 허그, 정렬은 상단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고 좌우 패딩은 50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상하 패딩은 130을 주겠습니다. 세로가 허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 안에 내용에 따라서 상하 패딩이 130씩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하단 툴바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프레임 위에서 클릭을 하면 커서가 나타나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미리 입력해 두었던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겠습니다. ESC를 눌러서 텍스트 입력을 종료를 하고 텍스트의 정렬을 가운데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텍스트의 레이아웃 크기 조정해서 자동 너비로 바꿔준 다음에 크기는 38, 컬러도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서 텍스트 박스에 있는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옵니다.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오고 원본처럼 텍스트 박스가 텍스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바꿔주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해서 가로 채우기에서 내용에 맞게 조절, 허그를 선택을 하고
좌우 패딩을 20으로 살짝 넓혀주겠습니다. 넓혀주고 프레임 안의 간격은 10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문제제기 전체 프레임 안에 객체들의 간격을 100으로 바꿔주고 이번에는 원에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하단 툴바에서 타원을 선택을 하고 프레임 위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원을 만들어 줍니다. 원을 그릴 때도 Shift를 누른 채 원을 그리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려주고 원을 선택을 하고 우측 패널 레이아웃에서 가로 세로 크기 고정 버튼을 클릭을 한 뒤 가로 크기를 500으로 바꾸면 세로도 같이 50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에서 사진을 넣어줍니다. 사진을 넣어주고 세로 선을 넣어줍니다. 하단 툴바에서 선을 클릭을 하고 프레임 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이때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면 수직으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프레임 밖으로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는 선을 클릭을 해서 다시 프레임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밖으로 한번 꺼냈다가 다시 프레임 안으로 넣어줘서 위치를 지정을 해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이름도 세로선으로 바꿔주고 타원의 레이어 이름도 사진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넣어주고 위에 있는 텍스트를 컨트롤 D를 눌러 복제를 한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밑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크기와 색상을 설정해 줍니다. 꿀꿀 크기는 75, 행간은 130, 두께도 세미볼드로 주고 둘째 줄에 있는 텍스트는 검정색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었고 현재 텍스트와 사진 간의 간격이 조금 멀어 보여서 레이어에서 내용들을 Shift 키를 누른 채 첫 번째에서 마지막 레이어까지 선택을 하면 전체 객체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때 Shift A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해 줍니다. Shift A를 눌러 설정을 해주고 레이어 이름을 타이틀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우측 오토 레이아웃 패널로 가봅니다. 크기는 허그에서 채우기를 선택을 해서 디자인 요소들이 전체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객체 간의 간격은 60으로 줍니다. 60으로 주고 텍스트가 프레임을 벗어나왔기 때문에 텍스트의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레임으로 묶여져 있는
하위 개체를 직접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을 누른 채 개체를 선택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하지 않아도 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우측 크기 조정에 보면 허그를 채우기로 바꿔주고 밑에 있는 텍스트도 허그에서 채우기로 바꿔줍니다. 채우기로 바꿔주었으면 텍스트가 늘어나더라도 가로 크기가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프레임 안에서 정렬이 됩니다. 설명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자간을 -2로 설정해주고 -3으로도 바꿔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자간을 -3으로 해서 줄 개수가 3줄이 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진형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원본의 레이어를 살펴보면 리스트 안에 각각 4개의 리스트가 있고 하나의 리스트가 사진과 텍스트로 각각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단 툴바에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프레임 위에 클릭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줍니다. 가로 크기는 370, 세로 크기는 360으로 넣어주고 사진이 타이틀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클릭 드래그를 해서 밑으로 빼내어줍니다. 타이틀 안이 아닌 타이틀 밖에 위치하도록 바꿔주고 레이어 이름을 사진이라고 바꿔줍니다. 사진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측 패널 채우기에서 사진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사진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채우기에서 자르기로 바꾼 다음 사진을 원하는 크기와 위치로 수정을 해줍니다. 위치 조절이 끝났다면 채도를 살짝 떨어뜨려서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었고 밑으로 텍스트도 넣어줍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텍스트를 복제를 하고 밑에 있는 텍스트도 입력해 줍니다. 레이아웃에서 자동 너비로 바꿔주고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Shift A를 눌러서 묶어주고 간격은 20을 주겠습니다. (20을) 주고 첫 번째 텍스트의 크기는 34, 두 번째 줄 텍스트 크기는 30으로 주고 텍스트의 정렬은 왼쪽으로
해준 다음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이름을 텍스트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의 가로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왼쪽 정렬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이번에는 텍스트와 사진을 선택을 해서 Shift를 누른 채 사진을 선택을 하면 다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ift A를 눌러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레이어의 이름은 1로 넣어줍니다. 1로 넣어주고 오토 레이아웃 설정해서 가로 크기는 370으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고정시켜주고 사진을 선택을 해서 사진의 크기는 사진을 감싸고 있는 1번 오토 레이아웃의 크기에 딱 맞게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채우기로 선택을 하고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 텍스트도 채우기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컨트롤을 누른 채 첫 번째 줄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크기 조정을 허그해서 채우기로 바꿔주고 두 번째 줄도 허그해서 채우기로 선택을 해서 감싸고 있는 프레임의 가로 크기를 넘지 않게 정렬되도록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1번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간격을 0으로 바꿔주고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상단과 하단의 여백을 주어서 간격을 띄워주겠습니다. 10 정도로 주고 간격이 조금 넓게 주기 위해서 20으로 주겠습니다. 20으로 주고 좌우 패딩도 10으로 주고 조금 더 넓게 띄워주기 위해서 한 15 정도로 주겠습니다. 주고 텍스트 박스에 색상을 채우기 위해서 진한 회색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텍스트는 선택을 해서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텍스트의 간격을 조금 줄여주는 게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간격을 20에서 10으로 바꿔주고 설명 텍스트의 색상을 채우기 위해서 컬러 칩에서 그레이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투명도를 살짝 내려주어서 그레이색으로 소장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하나가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리스트도 복제를 하기 위해서 1번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해 줍니다. Shift A를 누르고 레이어의 이름은 사진형 리스트라고 적어줍니다. 레이어를 펼쳐서 1번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D를 눌러서 3개 더 복제를 해줍니다. 복제를 해주면 사진형 리스트를 선택을 하면 오토 레이아웃 가로 크기가 허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감싸고 있는 프레임에 상관없이 프레임 안의 개체에 맞춰서 넓게 허그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맞춰주기 위해서 허그에서 채우기로 바꿔주고 사진이 잘려 보이는 이유는 이 문제제기 프레임이
넘친 콘텐츠 숨기기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를 풀어주면 프레임을 벗어난 개체들이 보이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가로 860으로 영역이 넘어서는 이미지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넘친 콘텐츠 숨기기에 체크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다시 사진형 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정렬을 바꿔주겠습니다. 원본과 같이 정렬시키기 위해서 사진형 리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측 오토 레이아웃 설정으로 갑니다. 흐름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랩 버튼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랩 버튼을 활성화시켜주면 프레임을 벗어난 개체들을 아래줄로 떨어뜨려서 정렬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정렬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감싸고 있는 프레임에 맞춰서 간격을 자동으로 조절하여서 정렬시켜 주게 됩니다. 가로 간격에 맞춰서 세로 간격도 살짝 늘려주겠습니다. 나머지 사진과 텍스트를 수정해줍니다. 새로 불러들여온 사진의 비율이 맞지 않다면 자르기에서 채우기로 바꿔준 뒤 다시 자르기를 해서 이미지와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채도는 살짝 낮춰줍니다. 맞추기를 하면 영역에 딱 맞게 이미지가 정렬이 됩니다. 다시 자르기를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살짝 이동해서 이미지 외곽선을 잡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미지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마지막에 사진도 불러 들여와서 자르기로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채도를 살짝 낮춰주고 텍스트는 원본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빠르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형 리스트까지 만들어주었고 아랫부분에 불편함의 원인과 해결책까지 텍스트로 만든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살표를 만들기 위해서 하단 툴바에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채 적당한 곳에 클릭,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리기를 종료를 할 때는 ESC를 눌러줍니다. 눌러주고 Alt Shift를 누른 채 밑으로 드래그를 해서 두 개 더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크기를 좀 줄여주겠습니다. 원본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마우스 우클릭 압축을 눌러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화살표가 프레임 밖에 있기 때문에 프레임 안으로 클릭 드래그를 해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레이어의 이름은 화살표라고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가지고 와서 텍스트를 입력해줍니다. 하단 툴바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텍스트의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고 크기는 60으로 넣어주고 두께도 미디움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로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선을 그리기 위해서 하단 툴바에서 선을 클릭을 하고 선을 그려줄 때 Shift를 누르면 수평선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선을 그려주고 레이어 이름을 가로선이라고 넣어줍니다. 선이 프레임의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프레임 안으로 넣어주고 원본의 가로선을 잘 살펴보면 끝으로 갈수록 점점 흐려지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선을 선택을 하고 우즈 외곽선 컬러 칩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해서 중지점을 하나 추가를 하고 컬러는 다 블랙으로 동일하게 줍니다. 주고 처음과 마지막에 투명도만 0으로 줘서 확인해 보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라데이션 효과의 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복제를 해오고 가로선 밑으로 이동시켜주고 텍스트를 입력해줍니다. 레이아웃에서 자동 너비로 바꿔주고 크기는 44로 넣어주고 두께도 살짝 레귤러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굵기를 조금 다르게 주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강조해줍니다. 세미볼드로 넣어주고 아이콘과 텍스트 가로선을 모두 선택해줍니다. Shift를 누른 채 선택을 해주면 다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Shift A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고 레이어 이름을 텍스트라고 넣어준 다음에 간격은 30을 주겠습니다. 간격은 30을 주고 원본처럼 이런 형광펜 효과를 줘서 텍스트를 강조해 주겠습니다. 이때 하단 툴바에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프레임 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그려줍니다. 적당하게 그려주고 현재 프레임이 오토 레이아웃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첩시키기 위해서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
우측 패널 위치에서 오토 레이아웃 무시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오토 레이아웃 흐름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뒤로 위치시키기 위해서 마우스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로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컬러는 채우기에서 강조되는 컬러를 다시 한번 지정해 주겠습니다. 살짝 노란기가 나는 색상으로 설정을 해주고 레이어의 이름은 형광펜으로 입력해줍니다. 텍스트 밑에 해결책과 관련된 사진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하단 툴바에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프레임 위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가로 크기는 860, 세로는 1000으로 설정을 하고 사진을 불러옵니다. 관련된 사진을 불러오고 레이어 이름을 사진으로 바꿔주고 문제제기 전체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하단의 여백은 없애주겠습니다. 패딩에서 개별 패딩을 선택을 하고 하단 여백은 0으로 입력을 해주고 배경 색상도 수정해줍니다. 채우기에서 컬러 칩을 선택을 해서 화이트에서 살짝 그레이 톤으로 색상을 수정해줍니다. 이렇게 문제제기 섹션도 작업을 해보았습니다.